예,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드 보고 누락은 굉장히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 조사했는데 초안에 누락된 내용 이거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사 대상이 점점 확대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사 대상이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는 예. 그 한민구 장관하고 김관진 실장의 조사 결과 예. 그리고 두 분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상이 밝혔는지 예.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게 고의적 보고 누락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예, 우선 초안에는 6기가 모 캠프에 이미 그 4기가 2기는 이제 예. 배치됐고 4기가 모 캠프에 보관되어 있다는 게 보고서 초안엔 들어가 있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선가 빠졌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정 실장이 한민구 장관을 만났을 때 사드 4기가 이게 배치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 누락인데 그렇다면 왜 고의 누락을 했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고의 누락의 이유가 되게 지금 두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사드가 도입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정책 결정이 네. 모호하고 네. 그리고 때로 은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와서 이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예. 아니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의 사드 정책이 이제 국회 비준 받고 예. 이게 절차를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 네. 그것이 이전 정부와 다르다 보니 이건 새 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 예. 그럴 경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국방부가 또 새 정부는 사드를 도입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네. 오늘은 또 국방부가 이게 뭐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받더라도 굉장히 네. 전략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또 한 번 이제 새 정부 입장에 반기를 들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 대상은 맞는데,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대상도 뭐 어떤 그 제곱미터 그러니까 그쵸? 전략적 환경 네. 영향 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네. 나왔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범위가 33만 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는 거다. 소규모로 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나 여전히 새 정부에서는 이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지 막교환 문제 등등. 네. 뭐 그래서 그것이 환경 영향 평가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조사 대상도 확대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일단 청와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지시한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지금 청문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청문회 예. 얘기는 민주당뿐만 아니고 예. 다른 당에서도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국회 논의는 뭐 각 당이 합의해야 되니까요. 그 예.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뭐 앞선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 청문회 추진에 대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에 이건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쓰리노라 그랬죠. 협의받은 적도 없고 요청받은 적도 없고 결정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그럴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사드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뭐 당당하게 예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이제 진행되고 또 당시에 국내에 사실 사드 반대 여론이 많아가지고 아마 정부로서도 그런 또 어려운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불거졌는데 근데 저는 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에 대통령이 어제 딕더빈 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결정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 예. 내부에도 민주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일단은 큰 아웃라인을 했고요. 다음에 또 대통령이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징계 목적이 아니고 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어떤 가이드라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지난 정부에 또는 또 정권의 이 교체기에 국방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대통령께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안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 이미 대통령이 큰 틀을 잡았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되는 뭐 사드 이미 배치된 것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도 이 문제도 이게 반대한다든가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략적 필요성도 일부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는 이게 약간 이제 기술적인 오해도 있고 기술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충분치 못한 이해관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부가 새로운 문민 출신의 국방안보실장이나 대통령한테 충분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점을 좀 누락한 게 있는데 사드는 이게 아시겠지만 레이더와 6개의 포대로 구성됩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지금 성주 골프장이 부지 조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일단 2대와 레이더를 해놨는데 지금 제일 현안이 됐던 건 레이더거든요. 중국이 반발한 건 레이더고 그래서 사실은 그 포대가 4개 더 있냐 없냐는 사실 큰 쟁점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일부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왜 시원하게 이게 사실은 자기는 언제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나왔지만 이게 전개됐다, 배치됐다, 또 군사적 용어가 또 있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명확히 설명되면서 왜 전략적으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당당한 좀 이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도 밝혀질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야당에서도 지금 그런 청문회 준 입장이 있는데 지금 이건 야당 국회는 이제 원내대표단 원내지도부가 결정을 합니다. 이건 정책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고 또 정책위 의장이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마 원내지도부로서는 지금 현안이 많거든요. 이 문제까지 야당하고 부딪히면은 다른 문제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만약에 부족하고 이걸 다 이제 이 문제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다. 이러면 아까 이제 뭐 대통령께서는 이 결과를 미국에게 얘기할 때 결과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물론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면 뒤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대선 때 후보 시절에도 일관되게 이게 사드와 같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국회 비준을 받는 등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요거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절차 문제를 제대로 다시 밟기도 전에 국방부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단순 누락이라도 굉장히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군 관계 보고는 명확하고 시의적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기도 시의적절도 없고 명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뭐 사드 배치를 취소한다 만다 요거까지 논의가 가는 거는 그건 이 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런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민희 의원께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조사 대상이 확대될지 아닐지는 이번에 진상조사가 나오는 걸 봐서 이제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만약에 확대돼서 이걸 더 깊게 조사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이게 조직적으로 뭐 은폐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이제 결정 주체들을 다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체라고 하면 누굽니까? 그럼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해당이 되시고요. 그럴 경우 그리고 NSC 멤버들이 조사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은 뭐 추측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고요. 이번에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진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진상에 대해서 초기에는 뭐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려는 경향도 있었으나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일단 국방부에서 뭔가 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모호하게 일처리를 하고 보고 사실이 이제 초기 그 문서하고 보고된 문건이 다르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국방부 차원에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국방부가 계속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그 환경 영향 평가 부분도 국방부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길 기대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드 얘기는 이것만 더 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한미 동맹에 과연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서 물론 청와대는 선을 긋고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안 그래도 오늘 틱더빈 미국
산상훈 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담 직후에 사실 기자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필요하지 않다면은 예. 우린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얘기했는데 상당히 이건 뭐 그냥 큰 비중을 둘 수는 이게 미국 이거 사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문제 사드의 그 전략적 가치라든가 사드가 왜 배치됐는가 예. 이게 지금 그 군사 전문가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예. 그 사실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미군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배치된 과정도 보면은 미군이 자신들을 우선에 보호하기 위해서 예. 지금 북한이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지금 중거리 미사일들이 대부분 보면 어디를 겨냥하는 거냐면은 예. 괌, 오키나와 그리고 유사시에 부산이나 포항으로 통해 들어올 그 정건군 이 본토에서 파견될 네. 군대를 바로 그 타격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 무기들이거든요.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우선에 자기들이 주둔시킨 주한미군 이 미군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건 자기들 미군 의 보호 필요. 왜냐하면 사드라는 것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저께 미국에서 본토에서 예. 그 ICBM을 요격하는 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상당히 이 지금 미사일 방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로서는 지금 북한이 바로 미사일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자신들의 미군들을 지금 이게 한국과의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파견해 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을 지켜야 되겠다. 또 이것이야말로 또 한국의 방어에 중요하다는 이런 논리고 예. 그런 논리에서 배치됐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좀 제가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6.25 때 6.25 남침으로 오늘이 참 6월이니까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거의 파죽지시로 부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낙동강까지. 예. 그런데 당시에 스탈린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미군들을 이렇게 그 공습을 통해서 차단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김일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배인이었고 왜 소련이니까 안 도와주느냐 그 문제. 그래서 이 자기들 전략 구도에서 전쟁 구도에서 정원군 미군 정원군과 이 한반도에 곧바로 전개될 수 있는 미군의 병력 전력 이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한반도 자기들 전력 전쟁 계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것 예. 때문에 미사일 개발을 또 몰두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미군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고 또 한미 동맹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사드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정말 전략적으로 그리고 예. 과학적으로 잘 검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최민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외교적으로 되게 지혜로운 결정들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딱 걸려 있는 게 사드여서 예. 가능하면 절차를 밟아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미국 측에 이제 이 절차는 국내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내적인 상황을 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그 어떤 갈등이랄까 이런 게 없으면 더 좋겠지만 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의 하나인 국방 분야에서 이런 그 보고 누락, 이게 고의적 누락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이걸 또 그냥 넘어가는 건 이건 국민께서 또 불안해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국내 상황을 잘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대통령과 그리고 참모진의 그런 엇박자, 발언 내용이라든지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했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래서 나오는 우려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사드 문제 두고 얼굴을 붉히는 사안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그거는 나오더라고요. 뭐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예. 아주 걱정을 많이 하면 예. 그러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정우영 실장이 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정상 간의 회담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상상할 네. 수 없는 일이라고 뭐 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들이 확대돼서 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의 첫 행보, 국회로 가서 여야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국무총리가 취임한 다음 날에 국회를 찾는 게 참 이례적인 행보라고 하던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근데 저 이례적인 행보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셨지요. 그 선거 과정에서 야당부터 찾겠다 하시고 정말 야당부터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이제 이낙연 총리 인준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낙연 총리가 참 대단하신 게 이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반대한 정당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는 게 네. 쉽지 않고요.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찾기도 하는데 바로 인준받은 다음 날 자유한국당까지 문을 두드렸다는 점은 예. 이낙연 총리의 평소 인품을 잘 보여주는 행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협치의 가능성을 오늘 이낙연 총리의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고 다소 안심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이낙연 총리는 자유한국당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거라고 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불참하겠다. 이건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이제 그 이야기 돼 있습니다만 헌의분 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항상 역대 이제 그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여당의 원내대표도 옛날 우리 때도 좀 심한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인사청문회 이 처음 특히 국무총리 청문회를 가지고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기세 싸움일 수도 있고 또 야당은 야당 내에서 자기들의 구심을 잡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자기들 판단에는 몇 가지 문제는 이것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고 항상 도덕적으로 우위를 주장하던 정당에서 예. 어떻게 그냥 넘어가자고 하느냐 이제 이런 네. 뭐 그런 또 있는데 아무튼 뭐 저는 이번에 그 이낙연 총리의 그 행보가 신속하게 좋고요. 아마 그 사선 의원이고 예. 또 그 협치 문제를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17대 국회인가요? 18대 국회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에 농수산위원장을 하면서 네. 야당의 당론을 조금 벗어나서 당시에 그 예산 처리에서 여당이 협조한 그런 또 사례도 야당 원내 상임위원장인데 그때 그 참 기억이 선명합니다. 합리적이신 분이고 예. 뭐 또 정치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이 뭔지를 이해하셔서요. 그 아마 계속 그 야당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리고 야당도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협력할 건 협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세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발언권을 높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그만큼 더 열심히 찾아다니시면 좋은 네.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야당의 문을 두드릴 텐데 저희가 협치의 모습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홀로 참석을 해서 이 찬성표를 던진 걸 두고 지금 여야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 의원 두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회의원의 이 인사 표결은 무기명인데 네. 이걸 자기가 밝히는 것도 좀 물론 이제 선명성을 보여서 그럴 텐데 지금 그렇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인데 사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자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탈당을 하지 않고 바른정당에 지금 합류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또 바른정당 은 또 전부 다 표결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대개 보니까 표결 숫자가 그렇긴 한데 정확히 누가 표결에 찬성하고 누가 반대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뭐 없죠. 예. 민주당에서도 반대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바른당이 전체 이제 남아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 바른당 그 비례대표라는 그런 그 때문에 비례대표는 탈당을 할 경우에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 때문에 그 탈당을 하지 않고 예. 사실은 당에서 자기를 출당시켜주기를 징계를 해서 출당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고요. 또 김연아 의원이 지금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네. 바른당 의원들이 다들 표결에서 예. 뭐 반대표든 뭐든 참여했기 때문에 뭐 한국당으로서는 정말 이건 뭐 용서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도 그렇다고 출당을 시켜버리면은 네. 그 탈당 안 하면 또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 의원님 궁금한 게 당 차원에서 하나의 뜻을 모았을 때 다른 의견을 내기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표결할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몸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게 우리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당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네. 다른 한편에서 늘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당론 투표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거라는 비판도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희 당의 경우도 이런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이낙연 총리 인준할 때 이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잖아요. 예. 그것도 저희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여당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도록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느냐인 문제인 것처럼 예. 이 당론과 관련된 사안도 뭐 정당 정치니까 당론대로 해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른 한편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자유투표가 맞다는 주장도 많고 예. 자유투표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돼야 예. 그야말로 개인의 소신뿐만 아니고 협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바른정당 탈당파 몇 분 중에는 늦게 나오다가 네. 이제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와라라는 이제 손짓에 뒤늦게 나오시는 분들도 좀 포착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사청문회 언급을 조금 했는데요.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 끝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가장 많이 얘기가 거론되는 게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의혹들도 김상조 후보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적지 않이 있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일단 두 분께 글쎄 누가 가장 통과가 뭐 어려울 것이다 혹은 가장 걸린다 보시는지요? 그렇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두 분 다 참 처음에 뽑을 때는 상당히 신선했고 예. 또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런 그 검증 문제에서 이런 게 걸려가지고 예. 안타까운 심정인데, 근데 지금 야 3당은 우선에 국민의당이 이번에 그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 찬성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예. 가능했는데, 국민의당은 그 경우는 이제 호남 전남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부분 예. 호남을 근거로 한 의원들이 찬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후보자들은 그런 지역 연고라든가 지역 그런 의무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있고, 오늘 박주선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통합이 아니라 구존동이 예. 할 건 하고 또 차별일 건 차별 지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선 야 3당이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좀 한꺼번에 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그 이 두 장관 후보자 그리고 그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는 사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해도 그냥 대통령이 시간 지나면 원하면 임명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자리니까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론이 예.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론이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거 했다가 새로운 정부에 부담이 되겠다는 정도로 여론이 이제 악화되면은 예. 또 야 3당은 지금 분명히 이제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는데 예. 야 3당의 의사는 정치적 표현이지 그게 뭐 표결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 또 국민적 공감이 모아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고 보세요, 혹시? 일단 지금 상황은 예.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요. 제가 이제 강경화 후보자와 그 김상조 후보자에게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어저께 보도됐던 강경화 후보자 남편의 예. 그 무슨 기획부동산 이 건은 사실은 되게 무리한 보도였다는 게 오늘 또 다른 보도로 드러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저희가 바라는 거는 결과가 어떻다는 제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또 후보자들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판단은 국회의원들과 국민께 맡기는 예.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정도로 예. 의혹이 다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를 또 지켜봐야 하는 거니까요. 네. 내일부터 또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청문회 전국이 이어집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